자, 이번 시간은 우리 개발행위 쪽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들 책 334페이지. 334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죠? 개발에 관한 사항하고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개발행위 하고 나오죠. 사실은 이 개발행위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개발행위로 나눠집니다. 이 국토이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개발행위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무슨 개발이 있고 공적인 개발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 개발과 관련된 개발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적 관련 개발행위에 따라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그럼 공적 개발에는 어떤 게 있죠? 첫째,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사업들 바로 여기 있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 학교 짓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한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아저씨들이 도로공사하고 있으면 인사드려라. 이 추운 날씨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시라고 고사히 말하십니다. 라는 첫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있었고 두 번째 무슨 사업이 있다? 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도시 만들고 또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및 주관경 전표는 무슨 사업이 있다? 전비 사업이 있었죠. 도시 및 주관경 전비 표서는 전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이 세 가지 사업은 전부 다 무슨 개발? 공적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도로 만들고 공원 주상하고 학교 짓는 거, 신도시 만드는 거,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 이것들은 전부 다 공적 개발이죠.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무슨 사업이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부른다. 이 세 가지를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이렇게 했죠. 그럼 이런 공적 개발만 있을까? 아니요. 이제 사적 개발로 들어가자.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이 사적 개발행위라고 하는 걸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적 개발행위를 하려면 이런 사적인 개발행위를 하려면 뭐 받고 하란다? 허가 받고 하란다. 이때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게 나오는 겁니다. 자, 사적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라. 그럼 첫 번째 뭐부터 나올까? 허가권자부터 나오겠죠. 자, 누구한테 허가 받을래? 개발행위는 어디서 누구한테 허가 받는다? 자기 관악에서는 자기 관악의 장에게 허가받아라. 첫 번째입니다. 그럼 관악의 장이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기 관악에서는 자기 관악의 장, 이자들한테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안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서울특별시장한테, 인천광역시에서 개발행위 하려면 인천광역시장한테, 세종시에서 하려면 세종특별자치시장한테,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한테, 자, 성남시에서 할 때는 성남시한테, 평택시에서 할 때도 평택시한테, 연천군에서 할 때는 연천군한테, 가평군에서 할 때는 가평군한테 허가받고 한다. 이걸 자기 관악에서는 자기 관악의 장에게 허가받아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어떤 행위를 할 때 허가받을까? 허가 대상 행위는 어떤 행위들이 허가 대상이냐는 얘기죠. 여기서는 몇 가지만 허가 대상으로 규정한다. 6가지 개발행위만 허가 대상으로 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두 번째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세 번째가 토지의 형질 변경하는 행위, 네 번째가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섯 번째가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여섯 번째가 물건을 일정한 장소에다 쌓아놓는 행위, 다른 말로 적치라는 말도 쓰는데 물건을 쌓아놓는다, 적치라는 말도 쓰는데 여기는 그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이렇게 하자. 몇 가지다? 6가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6가지를 개발행위 하자. 그리고 머리자만 따서 건공, 형체, 분물 이렇게 정리합니다. 건공, 형체, 분물이란 6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아라. 자, 이때 앞에 있는 머리자만 따면 어떻게 되죠? 건공, 토물 이래 버리면 이는 뭐 토가 뭔지 알 수가 있나? 그래서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건공, 형체, 분물 6가지 개발하면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중에 첫째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건 무슨 법상의 건축을 말한다?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이라는 행위가 나옵니다. 그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더 자세히 가보면 건축법에 가보면 건축에는 또 몇 가지 행위가 있다냐? 5가지 행위를 건축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건축에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첫째,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거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신축이란다. 신축. 이미 건축물이 있었는데 종전 건축물에다 더 크게 짓는다. 뭐죠? 증축. 이런 증축. 세 번째는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걸 고쳐 짓겠다. 철거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고쳐지는 거 뭐라죠? 개축. 자, 천재지변도로 홍수나 산사태나 또는 그런 거로 멸실돼 버렸습니다. 멸실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졌다. 그건 재축. 그건 천재지변으로 고쳐지는 건 재축. 또 어디에다가 주유구조부라는 걸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의 주요한 부분을 뜯어내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만 이동하는 걸 이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건 건축법에서 정리할 것인데 이런 건축법상의 5가지 건축 행위 하려면 뭐 받고 한다? 허가 받고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건축물의 건축. 두 번째 공작물을 설치해도 허가 받아랍니다. 이때 공작물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한자로 쓰면 공작물 이렇게 쓰고 자 이걸 어떻게 번역하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 말이죠.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이것도 허가받아랍니다. 그럼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에는 뭐도 들어가죠? 당연히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건축물이라는 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들의 손길이 닿아서 만들어졌으니까 건축물이죠. 그것도 공작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공작물은 어떻게 다르다? 일단 인공적으로 제작된 시설물은 전부 다 뭐라고 속한다? 이건 공작물에 속합니다. 그 중에 특히 일부를 뭐라 부른다? 그걸 건축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작물과 건축물은 어떤 차이다? 공작물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고 그 중에 극히 일부를 다시 그것만은 건축물이라 하자. 이렇게 개념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도 받고 그걸 떠난 나머지 공작물들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공작물을 설치해도 허가받아라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토지 형질 변경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여기 5가지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절토. 이때 절자가 무슨 절자일까? 우리 절단한다 할 때 절자입니다. 자를 절자라고 하죠. 그럼 절토라는 거 뭐죠? 산자락 같은 걸 포크레인 같은 거로 다 잘라내는 거. 이게 바로 절토. 흙을 잘라내는 거. 이걸 절토라 하자. 그것도 토지 형질 변경. 두 번째는 성토. 잘라내는 것만 아니라 흙을 쌓아 올리는 얘기.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도 허가사입니다. 세 번째는 정지. 울퉁불퉁한 흙을 가지 안에 피는 거. 정지. 이것도 허가사이고. 네 번째. 그 다음에 아스팔트 같은 데를 다시 씌우는 거, 그거 어떤 위에다 다시 더 씌우게 하는 걸 뭐죠? 그걸 포장이라고 부르고. 다섯 번째, 바다 같은 그런 물을 매립해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것, 바로 뭐죠? 공유수면 매립. 바다 같은 걸 매립해가지고 육지를 만드는 거, 공유수면 매립. 이 5가지 행위를 여기서는 뭐란다? 토지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흙을 잘라내는 거, 흙을 쌓으리는 거, 울퉁불퉁할 거, 평탄하게 바닥을 다지는 거, 위에다 더 씌우는 거, 바다 같은 걸 매립해서 육지화시키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뭐란다? 우리 토지 형질 변경합니다. 자, 다만 이런 토지 형질 변경 중에 뭐 하는 게 있을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습니다. 이때 경작이라는 게 뭐죠? 농사 지으려고 논두렁, 밭두렁 같은 걸 만들고 또는 쟁기 같은 거로다가 이렇게 흙을 일구는 거, 이런 것들은 경작한 토지형인데 이건 원칙적으로 뭐 할까? 허가받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농사 지으려고 논두렁, 밭두렁 한 건 허가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 몇 가지는 예외적으로 경작한 토지형에서도 허가받게 되는 허가 대상이 있다. 이런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리하고 요 정도까지만 토지 형질 변경은 정리합니다. 자, 토석을 채취한다는 건 뭐 하는 거죠? 흙 또는 흙이나 모래나 또는 자갈이나 또는 바위 같은 거 또는 이런 바위 같은 걸 캐내는 행위를 우리 뭐라 하자? 그걸 토석 채취라고 하자. 토석을 채취한다. 이런 토지에도 허가받아야 되고 토지를 분할한다. 토지를 분할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데 있는 대지를 아니야?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뭐죠? 이걸 분할하자는 얘기죠. 이렇게 토지를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 나눠지는 이 토지 분할하는 거 이거 어떤 때는 허가과 분할해야지 네 멋대로 분할하지 말라. 토지를 분할하는 건 한 필지를 두 필지의 사고로 나누는데 이것도 일정하게는 여기는 3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는 허가받고 분할해야 된다는 것. 또 물건을 쌓아놓는다 있는데 이건 아무데나 물건 쌓아놓는 게 아니고 무슨 지역 안에서? 녹, 관, 자지역 안에서. 그럼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그럼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주로 뭐 하는 지역이냐? 자, 우리 사진 일리 다시 와서 용도지역 중에 무슨 지역? 바로 여기 녹지지역 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럼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개발보다는
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라는 성격을 갖습니다. 그럼 그런 보전하고자 하는 녹지지역이나 이걸 관리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다가 뭔데 물건을 쌓아놓는데요. 그때 이 물건은요 원칙적으로 어떤 물건이 되냐? 자, 보전하는 지역에다가 물건 쌓아놓는 것들은 서기 도시 같은 데서 나오는 산업 폐기물 같은 거 있죠. 그 산업 폐기물 같은 걸 갖다가 저 시골 저 첩첩산 중인 데다가 그 녹관자 지역에 있는 그런 데다 갖다가 버려버립니다. 버렸다고는 말 안 하죠. 절대로 뭐라죠? 거기다 임시로 쌓아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런 산업 폐기물 같은 걸 임시적으로 쌓아놓는답시고는 거기다 갖다 쌓아놓고 그냥 방치해버리면 거기서 산업 폐기물 그런 오염물질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을 다 오염시켜버리는 더러운 지역을 만들 겁니다. 그거 못하도록 막자는 얘기입니다. 결국 녹관자라는 이런 보전하는 지역에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을 때 그것도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울타리 밖에다가 1개월 해서 쌓을 때는 그때는 허가받고 쌓아놓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관자 지역에서만 1개월 해서 쌓을 때는 그건 허가받아야 한다. 이런 걸 허가 대상 행위라고 한단다. 자, 이런 걸 하면 허가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는 334페이지에 여기까지는 일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더냐? 바로 개발행위 허가 절차 등 하고 나오는데 이거는 너무 빨라요. 허가 절차가 먼저 아니라 그 우리 드린 자료에 보면 이 자료에 이제 세 번째 중이 거기에 허가 기준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자, 크게 세 번째는 뭐보다 허가 기준입니다. 이때 허가 기준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허가 내주려면 다음 같은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즉 허가는 아무 때나 내주는 게 아니라 요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 내주고 기준에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하라는 뜻이죠. 그때 허가 기준 중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너무 넓어서는 안 된다. 이 형질 변경하는 면적이 일정한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즉 산자락을 까뭉개는데 너무 많이 까뭉개지 말래요. 그러면 안 된대. 일정 면적 미만만 형질 변경할 때 그때 허가 내주겠다. 그래서 그 형질 변경 기준 면적들이 용도지역마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건 나중에 정리한다. 이게 첫 번째 허가 기준이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어디다 여기가 지금 도로가 하나 이렇게 내고 있는데 도로 옆에 어떤 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요번에 뭐 하겠답니까? 개발행위를 하겠답니다. 우리 개발행위 중에 어떤 개발행위 할까? 여기다 우리 요양병원이라는 걸 한번 짓는다고 가정해보자. 도로변 옆에다 요양병원을 짓겠답니다. 이것도 건축물의 건축 맞죠? 이것도 개발행위에 속합니다. 그럼 이런 거 하고 싶으면 뭐 하라는 얘기야? 허가받고 하라 이겁니다. 요양병원 짓려면 이거 허가권자한테 가서 허가받고 하라 이 소리죠. 그럼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으러 가라 이 소리인데 그때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때는 아무 데나 내주지 말만 해요. 자, 거기에서 뭐 했답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거나 또는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됐다면 그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단다라는 조건을 갖추랍니다. 자, 그거는 어디에 나오죠? 여기 허가 기준에 관한 건 335페이지 맨 위에 3번 허가 기준하고 돼 있어. 그 중에 1번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그때 개발행위 중에 어떤 거?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게 규모에 적합하는 건 일준 기준 면적 미만으로만 해야 되지 너무 크게 산자락을 깎아내는 건 아니 될 것. 바로 그런 뜻이야. 너무 많이 깎아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여기 수립됐거나 또는 성장관리방안이 있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또는 성장관리방안이 있었다면 이거에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저거에 부합하도록 해야지. 그게 어긋나서 안 된다. 세 번째, 여기서 무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게 뭐 있었죠? 여기 있잖아. 도시군 계획 사업. 무슨 개발이죠? 공적 개발행위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걸 한마디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자.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기에 도로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도로공사 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은 도로가 완성된 게 아니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도로 만들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토지 수요가 여기다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권자 그냥 허가 내줄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굴 찾아야 됩니까? 도로공사 중에 있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있겠죠. 도로 만들고 있는 사업 시행자, 우리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 도로공사는
도시계획서 사업이니까. 그럼 사업 시행자를 누가 찾아갑니까? 허가권자가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 하죠? 자, 도로 내고 있는 사업 시행자야. 네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옆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저기다 뭘 짓겠다고? 유형병원을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신청 들어왔죠? 그때 요거 허가 내줘도 너 도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냐라는 의결을 들어야 된다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의결을 들어보고 만약에 도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유형병원 개발행위 허가 내줘서는 안 되고,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 내줘라. 바로 이게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된다면 그 사업 시행에 뭐가 없어야 돼? 지장이 없을 때, 그때 개발행위 허가 내줘라 라는 허가 기준이죠. 그 밖에 네 번째, 다섯 번째라는 이 다섯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면 그때는 허가 내줘란다. 이게 바로 허가 기준이더라 얘기죠. 자, 그럼 허가 기준에 맞으면 이제 뭐 들어가는 거야? 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고, 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그때는 그 불허 처분할 거니까 허가 신청 들어가나만 하죠. 따라서 이 허가 기준은 누구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허가권자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허가를 신청하는 개발행위 하는 자들도 당연히 허가 기준에 관해서는 먼저 살펴보고, 아, 허가 기준을 살펴봤더니 전혀 문제되지 않아. 그럼 허가 신청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그 개발행위를 허가 기준에 맞도록 변경하거나, 그래도 안 된다? 아무래도 이건 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 그때는 무대뽀로 찾아가는 거죠.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요, 이거 허가 못 받는 줄 알고 왔는데 저 이거 허가 못 받고 개발 못하면 저는 자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고 그냥 어떻게 허가 내주면 안 될까요? 대신 제가 그 대신 응분에 노란 봉투에다 노란 거 수십 장 넣어드릴 테니까 좀 안 될까요? 물론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허가받는 방법은 다시 간구할 수밖에 없더라. 즉 허가 신청 들어가는 자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허가 절차가 먼저가 아니라 허가 기준을 살펴보는 게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책을 쓸 때는 허가 기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 가는 걸 나중에 두는 이유가 바로 허가 기준을 먼저 보고 허가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허가 신청 들어가는 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들어간다? 허가 신청서부터 제출해서 들어갑니다. 이때 허가 신청서만 달랑 들어갈까요? 아니야. 허가 신청서 제출할 때 여기에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어떤 서류? 자, 보세요. 유형병원 짓겠다고 이런 그런 설계도면만 달랑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봐봐. 유형병만 지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아니야. 여기다 뭐도 주상했대? 공원도 주상했대. 누가? 유형병원을 짓겠다는 이 개발행위 허가받는 사람이 여기다 공원도 주상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왜 공원도 만들까? 유형병원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어르신들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 이분들이 그래도 잠시라도 나가서 쉴 수 있는 공간 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공원이 좋겠다. 그럼 유형병원을 찍으면서 그 옆에 일부 공원을 만드는데 이 공원은 무슨 설이죠? 한마디로 기반시설. 저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이런 계획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기반시설을 어디다 어떻게 설치해야 되지? 그 계획서 절차래. 자, 두 번째, 이걸 이미 여기 옆에 있는 땅에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이런 건물이 있었어. 근데 이 유형병원 지으려고 지하 5층을 파다 보니까 지반 침하 현상을 일으켜서 옆에 있는 건물에 금을 가게 만들거나 또는 여기가 붕괴돼 가지고 이 건물이 저 웅덩이 속으로 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작살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무슨 시설을 설치한다? 우회방지시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나 급여한 용접부, 우회방지. 또 뭐도 있어야 된다? 환경오염 방지시설. 환경오염 방지라는 게 뭐죠? 여기서 모래에서 흙을 싣고 나가버리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흙먼지들이 많이 날라요. 왜냐면 그 젖은 모래 흙을 갖다가 젖은 진흙을 그 덤프트럭에다 싣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 진흙이 바닥에 다 떨어져가지고 흙먼지가 팔팔져 환경을 틀어져야 합니다. 자, 또 뭐도 있을까? 또 여기다 펜스를 치죠. 어떤 펜스? 공사하는 현장이 보기가 참 지저분하니까 그 공사 현장에서 뭐 하도록 이 안이 잘 보이지 않도록 여기다가 펜스를 이렇게 치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다 울타리 이렇게 쳐가지고 어디서 지나가면서 보면 이 안에가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멋진, 그죠? 봄, 가을, 겨울 같은 그런 그림들을 여기다 쫙 그려놓고 참 속에는 지저분할지 몰라도 겉으로 보기는 멋있게 여기다 뭔다? 이런 것들을 그립니다. 그게 뭐다? 경관주성에 관한 거 그런 것도 합니다. 여기다 경관주성에 관한 조치도 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 산자락 같은 걸 까내려면 거기서 비탈만에 뭐도 한다? 조경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주성, 조경 같은
이런 시설들을 저기다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도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유형병원 짓겠다는 설계도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시설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짜 맡아서 기후환경조라는 시설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런 계획서도 함께 제출해야 된다라는 게 허가 신청서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의견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이때 의견 청취 중에 제일 중요한 의견 청취는 바로 뭐다? 요 유형병원 짓겠다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허가권자가 이 도시군 계획사업이 시행되고는 요 지역에는 시행자한테를 만나서 시행자한테 의견을 드려야 된다 이런 것도 있죠. 또 일정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뭘 거친다? 도시계획 심의라는 절차도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때는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그래서 허가 처분과 불허가 처분을 이건 서면으로 문서하게 됐습니다. 허가 처분이나 또는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겠죠. 여기다 이렇게 난다. 그래서 허가 불허 처분합니다. 그때 허가 내줄 때 무슨 허가 내주겠다? 조건부 허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라는 건 뭘 하는 걸 조건으로 할까? 바로 요거. 너 거기다가 공원 만들래? 그러면 허가 내줄게. 너 거기다 우회방지턱 설치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너 거기다 환교용방지턱 설치할래? 그럼 허가 내줄게. 너 경관 조치할래? 조경할래? 그러면 허가 내주겠다. 바로 요런 걸 하겠다는 걸 조건으로 허가 내주는 걸 무슨 허가를 한다? 조건부 허가라고 합니다. 그럼 조건부로 허가 내줄 때 이 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고 할까요? 못한다고 할까요? 허가 받고자 하는 개발행위자는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한다고 했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다 공원 제가 만들겠습니다. 여기다 우회방지시설 하겠습니다. 환경방지시설 하겠습니다. 경관, 조경 이런 조치 하겠다. 대답은 여수같이 잘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허가 받고 나서는 뭐죠? 그때부터는 나몰라라 모르쇠 이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허가 받기 위해서 이런 거 한다고 그랬지 허가 받고 나서는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예치한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 보증금 예치라는 건 뭐 하는 자한테 예치하게 한다? 조건부로 허가 내주면서 나중에 이런 걸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해서 이행보증 예치하겠다가 나중에 이런 조치 안 하면 이행보증 예치한 거다. 그런 조치하는데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쭉 나오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죠? 허가와 관련돼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합니다. 지금은 안 돼요.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다시 없어요.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그때 처분을 내리겠대. 이걸 개발행위 허가의 뭐라고 한단다? 제한이라고 한단다. 자, 이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뭐하고 헷갈리면 안 되더냐? 불허가 처분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불허가 처분은 뭐죠?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 기준에 안 맞는다. 그럼 무슨 처분이죠? 불허가 처분해요. 안 돼요. 당신은 이런 거 못해요. 끝난 겁니다. 불허가 처분은. 반면에 허가 제한은 그게 아니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허가 기준을 살펴볼 겨를이 없어. 아직 허가나 불허가나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일정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 판단하지 않겠대. 즉 허가 기준을 보지 않겠대. 지금은 무조건 지금은 안 돼요. 가셨다가요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 기준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 처분. 그때 가서 허가 기준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허가 기준과 관계없이 이러이러한 일정한 사유가 있으니까 지금은 허가 낼 수 없대. 가졌다가 일정 안에 다시 오래.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고 유보하는 제도를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한단다. 그때 허가 제한 사유는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사유가 있단다? 다섯 가지 사유가 거의 쭉 열거돼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자만 따서 어떻게 되냐?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그걸 줄여서 녹계지역 이렇게 해요.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이런 지역은 뭔단다? 일정에 또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안 돼.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자란다.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의 규례예요. 주변에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그런 적들.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우리 아까 계획 중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이 있었죠? 그런 계획이 결정되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일정에 대한 개발의 허가를 제한하겠대. 지금 여기가 무슨 지역으로 바뀌었는데? 일반 상업적으로 바뀌는데 무슨 지역이었는데? 녹지지역이었는데 일반 상업적으로 바뀌는데 그럼 지금은 녹지지역이지만 쫓깁으면 일반 상업지역 때인데 녹지지역에서 건물 짓는 거하고 일반 상업지역에서 짓는 건물이 전혀 다르잖아. 그때는 여기 있는 건물 짓겠다는 사람한테 뭐다? 지금은 짓지 마세요. 저게 일반 사업자로 나오면 그때 가서 일반 사업자에 맞도록 건물 지어야 되니까 지금은 짓지 마세요. 그걸 허가를 일정에 어떤 제한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역.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무슨 말이죠?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건 왜 지정한다 그랬죠? 자, 우리 저쪽에 사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어떤 특정 지역만, 특정 구역만 좀 더 지구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에 의해서 여기다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어디서 어디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구역을 지정한다. 그 구역을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합니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무슨 계획을 수립하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됐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개발행위 하였다고 허가 신청에 들어왔습니다. 허가권자가 뭐라 합니까? 하지마. 지금은 안 돼요 그럽니다. 왜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서 좀 있으면 무슨 계획이 나올까요? 지구 단위에 수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해야 되니까 지금 당신이 하겠다는 이 개발행위는 허가내 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지구 단위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중에 지구 단위 수립되면 그때 오세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개발행위가 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으면 허가 처분할 것이고 지구 단위 계획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할 것이니까 좀 더 가셔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분 뭐합니까? 기다려야죠. 갔죠.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도대체 지구 단위 수립되지 않는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 기다리다가 늙어주신다 얘기입니다. 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야? 아니잖아.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면 지구 단위 수립하는 거 너무 늦게 하지 말라. 너무 늦어지지 않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 보니까 원칙이 뭐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으면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거기는 지구 단위 구역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지구 단위 계획을 몇 년 내 수립할 것 3년 이내는 지구 단위를 수립하라고 법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다시 돌아서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된 지간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오면 일정에 또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제한하고 나중에 뭐 맞으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기다리세요 라고 해서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됐죠? 안 했죠? 또 무슨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일정에 또한 개발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건 왜 그러더냐? 자, 이거 저 뒤에서 이제 기반시설과 관련된 말이 나오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는 걸 수립해야 됩니다. 즉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있는 분들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시키는데 그러려면 어떤 기반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될지 먼저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다라는 게 나올 것이고 그 중에 여기 개발한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얼마큼을 부과시킬 거냐라는 그 자료를 산출할 수 있으니까 아직 기반시설 부담구역만 지정해놓고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개발행위 허가 안 내주고 가셨다가 뭐가 수립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돼서 여기에 비용이 얼마나 부과될 건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겠다. 이런 기반시설 부담에서 뭐가 수립될 때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돼서
비용이 얼마나 부과시킬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5가지 사유였으면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한다?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나중에 이렇게 올 거야.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자, 이때 개발의 허가는 얼마만 제한하죠? 자, 원칙은 1회에 하나여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사유였으면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다만 3, 4, 5번 요 3가지 사유만은 다시 한 차례만 2년에 하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3, 4, 5번은 한 차례만 2년을 연장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해서 제한할 수 있죠. 그럼 1번하고 2번은 최장 3년간만 제한이 가능하고 3, 4, 5번은 최장 5년간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요 2가지는 3년, 밑에 3가지는 5년 이렇게 제한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거.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개발의 허가에 제한이 가능한 것들. 자,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336페이지 오면 이제 개발행위가 다 끝났으면 뭐 한다? 준공검사 받는다라는 게 됩니다. 그게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 났었죠. 그래서 이제 6번째 개발행위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 공고하라 됐습니다. 이때 준공검사 받아야 되는 건 개발행위 6가지 중에 몇 가지만 검사할까? 바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속의 채취 요 4가지 사이만 준공검사 받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싸는 행위들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요 4가지만 준공검사 한다. 요것도 26개 시험 문제에서 출제됐던 준공검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도록 됩니다. 자, 그 밑에 제3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나오죠. 이건 뭘까? 자, 사적 개발행위에서 크게 첫째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 받아라 라는 이게 허가와 관련돼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나온단다? 저런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자, 어디죠? 여기다 아파트 3,000세대 지으려고 봤더니 옆에 있는 도로를 더 넓혀야 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뭐로 정한다? 아까 개발밀도 관리구로 정한다 그랬었고,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되는데 그 부족한 기반시설을 어떤 것들? 예를 들면 도로부터 도공녹학 수합회, 도로공원 녹지 하수, 도로공원 녹지 학교, 그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이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 하는 자들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구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이냐라는 게 그게 그 다음에 주르륵 나옵니다. 그건 간단하게만 우리 개념 정리만 거기 나와 있는데 우리 자료에 보면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어.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게 조금 더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개발밀도 관리구역 자료를 보죠. 개발행위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는 필요한데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럴 때는 설치가 곤란하다.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이 부족할 거로 예상되지만 설치가 곤란하다. 왜? 도로 더 넓히려고 했더니 비용이 5천억이 들어간다? 곤란하죠? 그때는 거꾸로 건축물을 크게 지켜자 안 될 때 3,000세대 짓는 거 안 되겠대. 1,500세대면 지어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해서 강화적해서 건축물을 작게 지켜 하는 거. 요거를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한단다. 누가 지정할까? 자기 관악에선 자기 관악에 창이 지정한다. 그 특광, 특시, 특도 시장소는 어디다 정하죠? 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미 주변에 건축물들이 이렇게 들어차가지고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할 공간이 없어요. 이런 데 보십시오. 이런 데야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얼마든지 공간이 많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미 주변에는 다 개발이 돼서 더 이상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그럼 그런 용도 지역이 어딜까? 개발된 지역이 어딥니까? 바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를 우리가 흔히 개발된 용도지역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중에서 다른 데가 아니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란 이런 지역에서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된다는 것. 아주 개발된 지역인 아직 덜 개발이 된 지역, 그런 덜 개발이 된 이런 지역이 바로 개발밀도가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된 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만 개발밀도 관리가 지정된다는 거 중요한 거죠. 근데 지정하는 기준 해서 거기 뭐 도이미, 이수초, 이하초, 이학, 이초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그 아무문은
나중에 본 재원 진도 나갈 때 그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계획 심의하고 지정고시라는 절차 딱 그것만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개발밀도 관리규정은 그 안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 효과? 건축물을 작게 짓는다. 그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한다? 강화 적용한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만 강화할까? 대통령령이 시행령 찾아보면 용적률만 강화합니다. 이 속에서는 그것도 몇 프로만? 원래 적용되는 용적률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하라고 됐습니다. 이 말 거기 적용되는 용적률 찾는데 50% 범위에서 강화한다. 자, 원래 이 지역이 개발밀도 관련인데 여기에 현재 용도지역상 용적률이 200%가 적용되는 지역이었었다. 그럼 200% 적용되는 지역에 50%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그 200%라는 용적률에 반만 적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200%가 아니라 100%만 적용하라 이런 뜻이야. 원래 건축물 3,000세대 지었으니까 반만 져라 1,200세만 져라 이런 말과 같은 소리다. 바로 이런 개발밀도에선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에서 즉 용적률을 반으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위 내에서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강화 적용한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슨 지역? 비바이설 부담구역.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금부터 개발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한다. 그럼 이 지역 안에서는 일단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뭘까?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즉, 이 안에 어떤 기반시설이 어디에 얼마나 설치해야 될 건지, 즉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종류, 어떤 기반시설을 위치, 어디다가 규모, 얼만큼 설치할 거냐, 도로는 어디에다 얼마큼 설치하고, 공원은 어디에다 얼마큼 설치하고, 학교는 어디에 얼마나 설치하냐, 요게 바로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무슨 계획한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사람들에게 뭘 부과한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개발 현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는 부과라는 게 바로 이게 쭉 나온다. 그래서 거의 337페이지니까 바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에 관한 게 쭉 나오죠. 그래서 어른들이 쭉 나오는데 그 세부적인 것은 우리 나중에 본론 내용 들었을 때 그때 보도록 한다. 따라서 지금 이번 시간에 봤던 내용들은 어떤 걸 봤을까? 자, 마지막 정리하죠. 자, 먼저 개발행위는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로 나누자. 이때 공적 개발은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도시군계획 사업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저런 공적 개발 말고 무슨 개발? 사적 개발에 가는 게 여기서는 시작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우리 기반시설과 관련돼서 이건 정리했었고, 기반시설과 관련해서 정리했었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따로 법률로 정해서는 안 되니까 그 따로 법에서 보기로 했었고, 여기는 사적 개발로서 먼저 개발행위 하면 허가받으라 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가받지? 어떤 행위가 허가 대상이지? 허가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에 맞아야 되지? 허가받는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지? 그때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를 일정에 또한 제한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지? 다 공사 끝나면 중공사 받아란다. 이런 것들이 주르륵 하고 나온다. 자, 두 번째로서는 이런 개발행위에 따른 뭐가 필요한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데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 지역에서 거기는 건축물을 작게 짓도록 규제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개발행위 지역에 기반시설을 부담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더라. 그런 것들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까지가 여기 개발구역에서는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338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제한에 관한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무엇이더냐, 요거는 다음 시간으로 살펴서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가죠.